우린 잠시도 스마트폰을 놓고 살 수가 없죠.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아쉽게도 그는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가 만든 스마트폰으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잡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만들었던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아이팟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MP3 플레이어인데 그런 것들이 쭉 발전을 해서 2007년에 스마트폰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얼핏 보면 아이팟이 생각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진짜 배기 아이팟이고요.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 그림은 1958년 디터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했던 라디오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었죠. 이걸 흉내했다, 남의 걸 표절했다라고 우리의 디자인이 어쩌면 세상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최초의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라 1992년 IBM에서 사이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않지만 실제로 첫 번째 스마트폰은 IBM 사이먼으로 얘기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형태의 스마트폰은 2007년 1월 9일 이 잡스가 발표했던 이 아이폰, 이게 진짜 배기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걷고 있을 때 이 그림처럼 우리는 마치 스마트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지하철에 기다리면서 또 지하철에 앉아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이 여러 사람에게 활용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웹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웹은 뭘까요? 이 지도는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림입니다. 보라색 줄은 당시의 무역 교통로예요.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멀리 중국 그리고 일본 또 그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다 보면 이집트 사람까지 이곳에 와서 무역을 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어느 날 울산을 출발해서 중국의 항저우까지 배를 타고 무역을 갔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무사히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신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무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처럼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쯤 가려고 합니까? 당연히 그 질문했던 사람은 글쎄요, 날씨가 춥지 않은 여름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름이면 그곳에 가는 건 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여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춥더라도 좀 일찍 서둘러서 한 4, 5월이나 아니면 가을에 중국에 갔다 오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라색 줄은 그저 하나의 줄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줄을 타고 다녀왔던 사람들의 경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니는 길 위에 정보가 쌓이는 일,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성긴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나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략 한 3개의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회사에서 쓰고 있는 PC, 그리고 집에서 쓰고 있는 PC.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의 활용이
더 크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과 선 사이의 정보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네이버가? 구글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라인, 이 선 사이에 정보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 그림과처럼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이런 것들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마치 우리 몸속에 피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모이게 되죠. 그 정보는 흔히 비구조화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IoT라고 하는 인터넷을 갖고 있는 사물들이 또 사람 못지않게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둔 데이터는 누군가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많은 데이터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관하게 됩니다. 굳이 분석된 데이터를 본인들의 PC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같은 형태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온 분석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나 SNS를 사용하는 데 쓰면서 많은 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애널리스틱스를 했던, 분석했던 내용들이 처음에 시작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썼던 스마트폰, PC에서의 내용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공지능들은 단순하게 소셜미디어의 활용 말고 이러한 로봇이나 자율 제어 장치 이런 곳에 사용되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였던 이런 작은 로봇에 쓰여질 때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무시무시한 로봇에게 우리 정보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우리 생산 현장에도 우리가 남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그 공장을 돌리고 그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에 기초를 닦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아이작 뉴턴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어쩌면 저는 스마트폰이 이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던 거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그저 게임만 하고 숫자 맞추기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 창아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창조할 때 창자죠. 이 창자는 비롯할 창자예요. 나를 만들어 보자.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웹에서 나를 만드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만들고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딩을 하는 일, 그게 이 스마트폰을 들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창자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창자는 이 창고 창자와 칼 도자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이 창고 창자의 그 글씨를 가만히 보면 이 지붕이 있고 여기에 집호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호자 안에 네모는 단순하게 입구의 모양을 한 건 아니고요. 이 네모는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 안에 들어있는 이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 칼은 왜 세워져 있을까요? 칼은 이 물건을 지키는 것?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창고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잘 깎고 다듬어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창고 속의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읽었던 책 속의 경험,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 이게 바로 창고 속의 이 네모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네모들을 잘 만들어서 어디에 올리는 것이냐면 이 웹에 올리는 일, 그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올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굉장히 커다란 활약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로 나를 잘 알리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또 뭘까요? 그런데 이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좀 더 예쁘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잘 재단할 수 있도록 잘 보여야 되겠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잘 알리고자 하는 일, 그게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